일단 시작하자마자 속 끓는 얘기부터 할게요. 자, 여기서도 보시면 알지만 이럴 때 사서 이렇게 수익 내면 정말 좋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하기 정말 어렵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럴 때는 심지어 사지 않는 게 거래량이 없어서 안 사잖아요. 그쵸? 그 전에도 보시면 또 요때 기회였죠. 241선. 그쵸? 제가 분명히 예측한 거 다음에 여기에 닫고 또 반등하는 것도 얘기했었죠. 그때도 또 요렇게 수익 주는 이 기회를 또 놓쳤어요. 그쵸? 그런 분들 무지 많을 겁니다. 자, 그리고 요 아래서 요렇게 또 돼 있죠. 그쵸? 보이시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낮아지는 형태다 하지만 웃긴 게 뭐냐, 재료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재료가 원래 24일에 공개되면 내일이거든요. 그쵸? 근데 요즘 장이 안 좋으니까 뭔 얘기가 나왔냐면 6월 말일까지 다시 봐야겠다고 했어요. 그쵸? 근데 갑자기 오늘 사건이 터졌다고 찌라시가 나왔다 하는데 정식 입장으로 뉴스가 여기엔 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나와 있다면 이걸 뭐 거래 정지시킨다던가 쌍방울을 스톱을 시켜야 되는데 또 그러지도 않는다는 거죠. 신기하죠, 되게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는 이겁니다. 그래, 점점 이렇게 낮아지는구나. 아, 그때 내가 수익 내고 빠져야 될걸. 자,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눈여겨봤던 건 뭐냐면 여기서 매물대를 이렇게 가장 많은 데를 점점 이렇게 낮춰가는 작업을 했다는 게 눈에 보였어요. 보이시죠? 거기 속에서 이렇게 내리 눌렀다는 거죠. 그쵸? 내리 눌렀고 악재를 터트린 시간이 오전 한 11시 한 몇 분 되더라고요. 그 뉴스들이 공유가 됐는데 신기하게도 그 종목 정보에 대한 뉴스에선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참 의문이에요. 나오면은 아, 이게 진짜 문제가 있겠구나, 뭐 풍문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밝혀준다 이런 얘기를 해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얘기 없습니다. 그쵸? 그러면서 두들겨 맞았고 얘만 두들겨 맞은 게 아니라 쌍방울 관련은 다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쵸? 자, 얘를 1분봉으로 오늘 보세요. 보시면 어떤 흐름이냐면 갑자기 때려 눕히는 시간대가 있었을 거예요. 그쵸? 자, 여기 보이시죠? 뉴스가 제 기억으로는 그 사람들 뉴스 보니까 37분이더라고요. 근데 언제 터졌죠? 33분에 터졌어요. 그럼 이거 대처가 됐다? 안 됐다? 그냥 그대로 하락 VI를 맞으면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왔는데 이 1분 봉상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강력한 매물대를 이 안에다 이래 품었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 매물대는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자, 이렇게 바뀝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게 뭐냐, 다 이 아래에서 통제하에 지금 두고 있다는 거죠. 즉 무슨 생각이 저는 드냐면 세력들이 여기서 완전 여러분들을 가두고 모든 물량을 내놓으라고 지금 뺏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개미들이 좋은 시나리오 썼잖아요. 그쵸? 저도 썼겠지만 제가 썼을 때는 항상 얘기했던 게 뭐냐면 매물대였어요. 그쵸? 제가 이 매물대를 선정했던 기준이 있었어요. 2000 돌파하는 얘기를 했었죠. 왜 했었냐면 연봉으로 보시면 여기서 2000대 이렇게 매물대가 많았던 거 보입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를 뚫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슈팅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2000 정도를 기준선으로 잡았고 일목균형표에서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매물대가 나중에 더 크게 완성되는 데가 2,000원대에서 아무래도 돌파가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거죠. 자, 여기였죠. 결국은 요런 흐름, 월봉상 2000 정도를 돌파하면 깔끔하게 위로 갈 수 있는 흐름이겠다. 하지만 2000 정도면 만족해라 하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쵸? 근데 이거는 왜 가능한 시나리오로 제가 말했냐면 24일에 발표가 된다. 이게 되든 안 되든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에 끌어올린다는 얘기죠. 그쵸? 근데 이게 또 30일로 연기가 됐어요. 그쵸? 그래서 다시 끌어올린다, 이걸 논리를 들어갔는데 중요한 건 이제 뭐냐면 시간이 바뀌고 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분명히 말한 게 올라가려고 하다가도 분명히 흐름이 바뀌면 제가 익절을 하라고 수없이 얘기했죠. 근데 익절을 안 하신 분들이 무지 많다는 거죠. 왜 익절을 못 했는지도 잘 알아요. 아, 어쩌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어쩌면
그 어쩌면이라는 생각들이 다 어디였었냐면, 여러분들을 이런 데 올라가는 피레침을 만들어 주니까 내가 만약 물려 있다면 여기서 파는 게 맞거든요. 근데 안 팔아요. 얘보다 평당가가 높아서 못 파는 분들은 이해가 됩니다. 근데 낮음에도 안 파는 분들은 뭐냐면은 더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조건. 그쵸? 그래서 못 팔아요. 자, 더 땡겨봐요. 그럼 분명히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었죠. 860원이 예전에 상한가였죠. 그쵸? 868원을 줘도 못 팔아요. 그쵸? 못 파시죠? 자, 그 다음에 919원 있었죠? 못 파시죠? 그쵸? 왜 못 팔까? 아, 더 올라갈 것 같은데? 1010이 최고였죠, 그때? 못 팔죠? 왜 못 팔까?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세력이 너무 잘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올라가면은 더 올라갈 거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이쯤에서 팔아야겠다고 생각한 약속과 기준을 다 깨버려요. 그냥 더 올라가면 팔아야지. 무슨 얘기냐? 기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세력들은 그걸 잘 알아요. 얘에게 피레침 한번 보여주고 얘를 내리꽂으면 얘는 저 피레침에 맺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얘는 여기서 이런 데서 수익이 나려고 해도 못 팔아. 그걸 잘 알아요. 너무나도 세력이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그런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 털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말했죠. 강력한 악재로 한 방에 털면 돼요. 그러면 다 털게 돼 있어요. 왜? 무섭거든요. 왜 무서울까? 자, 일봉을 보세요. 일봉을 봤는데 일봉상에서 봐도 코로나 팬데믹 때 482원이었어요. 그쵸? 근데 지금 564원이었지만 560원이었죠. 최저점이.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쵸? 어쩌면 코로나 때로 돌아가는 걸지도 모르겠네 하는 두려움 때문에 막상 수 없는 사람들이 공부를 했으면서 얘기합니다. 야, 내가 코로나 같은 때가 오면 그때 내가 무조건 버티고 살 수 있어. 근데 막상 봤잖아요. 절대 못 버텨요. 인간의 심리는 절대 못 버텨요. 왠 줄 아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는다는 생각, 제로가 된다는 생각이 내 마음의 모든 곳을 지배하기 때문에 공포가 아니라 이건 패닉이 옵니다. 말 그대로 엄청난 패닉, 그냥 카오스가 오는 거죠. 어마어마합니다.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결국은 팔 수밖에 없어요. 팔고 나서 속상한 마음이 들겠죠. 드는 게 당연해요. 사람이니까. 그러면 저의 이제 개똥 같은 시나리오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왜 이렇게 내렸을까? 자, 내렸는데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이거는 그냥 안 들어도 돼요. 왜냐면 제 얘기로 인해서 판단력을 흐리지 마세요.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제가 시나리오를 말하는 거 어느 정도 개연성 있게 말을 하는 것도 있고 생각을 해서 말하는 건데, 그거를 전적으로 믿으라 얘기한 적도 없고 분명히 흐름이 바뀌면 제가 익절하고 빠지라고 했죠. 근데 말을 안 듣는 건 뭐다? 여러분들은 탐욕 덩어리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저도 탐욕 덩어리 때문에 잘 안 되고 다 똑같아요. 인간은 탐욕 때문에 안 돼요. 막상 내가 이 위치에 오면 잘 팔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더 올라가는 걸 무조건 기대하게 돼 있어요. 자, 시나리오 말씀드릴게요. 1번, 일부러 악재를 터뜨렸다. 왜? 더 크게 세력이 평단가를 아래로 내리려고.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뭘까? 어마어마한 수익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00원이 예로 들어서 2,000원이 되면 어떻게 해요? 뭐 그럴 일은 없습니다. 200원이 2,000원만 돼도 10배가 올라요. 그럼 1000%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나의 어떤 흐름이 끊어지려고 하면 그 부분에서 그냥 수익을 보고 빠지라고요. 근데 왜 못 빠지는 줄 알아요? 아씨, 나 한 5% 먹었는데 이거 먹으려고 내가 주식한 거 아니잖아. 더 크게 먹어야지. 근데 10% 먹으려고 해도 마찬가지로 못 하고요. 20% 돼도 못 팔아요. 30%, 40%, 50%.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다고요. 이해했죠? 그래서 첫 번째는 결국 엄청난 악재를 터트린 다음에 결국 아래로 내려가지고 막대한 수익률로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올리는 것보다 훨씬 더 수익률이 높고 웬만한 개미들을 다 터니까 세력이 입장에선 수익이 극대화가 돼요. 그쵸?
그렇다면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 지금 들어온 악재가 그냥 그러려고 했는데 아니다 하고 취소되면 어떻게 돼요? 마치 두창처럼. 그럼 말 그대로 여러분은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주식이 다시 나기 싫고 세력이 너무나도 무섭고 꼴도 보기 싫을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엔 뭐냐, 그냥 계속 떨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떨궈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상패를 시킨다고 난리를 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상패를 갈 수도 있겠죠, 그쵸? 이렇게 되면 누리는 효과는 뭐냐면 엄청나게 싸진 그거를 사서 완전 평단가 아래로 세력이 만들어 놓고 정리매매 7일 동안에 해서 가장 비싼 가격에 팔고 수익을 극대화해서 튑니다. 그럼 이거는 쌍방울이 완전 망가지는 거죠, 그쵸?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자, 1번 2번은 다 뭐예요? 내렸다가 올리는 시나리오죠, 그쵸? 근데 세 번째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자, 그거 아니야 하면서 내일부터 막 올려버려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이거 내가 속았네. 그리고 내가 빨리 추격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겠죠. 이게 되게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잘 될 거라는 시나리오 때문에 내가 이걸 추격 매수하는 순간에 갑자기 롱바디움 한번 갈기면 나는 또 위에 갇힌다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떨어지는 것도 너무 무서워해야겠지만 올라가는 것도 두려워해야 돼요. 두 개 다 무서워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떨어지는 것만 무서워해요. 올라가는 거는 되게 좋아해요. 사실 올라가는 게 더 무섭거든요. 왜냐, 올라가서 여기 위에 나를 올려놓고 아래로 떨어지면 결국은 이건 떨어진 거예요. 더 높게. 뭔 얘기예요? 결국은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있어도 되는 자리를 여기까지 강제로 올린 다음에 이 위에서 번지 드롭을 시키는 거예요. 번지 점프를. 그래서 지금 여러분 실제로 여기서 이래 떨어지니까 마음이 어때요? 아, 그냥 주식이고 뭐고 다 빨리 팔아치워야겠다, 손절해야겠다, 그냥 다 필요 없다, 야, 쌍방울 다신 쳐다도 보지 말아야지, 이 생각 들죠. 바로 그게 바로 뭐냐, 공포예요. 우리는 공포에 적응을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말하는 저조차도 공포는 무섭고 솔직히 모든 걸 잃을까봐 두려워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이거예요. 몰빵하지 말라고요, 제발. 몰빵해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먹어야지 하는 이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 생각을 하려면 아래서 사야죠. 적어도 240에서 아래서 사야 되는데 왜 이미 뚫고 올라가서 거래량 터질 때 자꾸 사세요? 그리고 심지어 반동 올 때 분봉으로 해가지고 왜 익절해 놓고서 다시 또 사고 이거를 해요? 저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결론이 뭔 줄 알아요? 결국은 안 좋아져요. 처음에 한 번의 선택은 유행으로 잘 되거든요. 근데 이 선택을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 결국 나는 물려요. 물릴 수밖에 없게 차트가 설계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냐면 세력한테 조정당한다고 생각을 꼭 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이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냥 내가 운이 없었어. 아, 그냥 내가 이번에도 그냥 세력한테 당한 건데, 아, 이게 그냥 내가 운이 없는 거지. 그냥 운 탓을 합니다. 아니요, 운이 아니라 실력이라니까요. 운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이 패턴에 똑같이 계속 당할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해주는 거에 당하고 다른 거에 당하고, 노터스 예로 들어서 쭉 올라갔다가 무상증자죠. 무상증자가 뭐 대단한 거예요, 솔직히. 아니잖아요. 그냥 세력이 끌어올린 거예요. 1대8 무상증자? 대단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회사에 그게 엄청난 호재가 되고 좋은 건가요? 아, 전혀 그런 거 없다니까요. 그래서 다시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금방 떨어지죠. 그럼 무상증자가 이제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점점 안 좋아지는 흐름으로 갈 거예요. 테마가 워낙 없다 보니까 무상증자로 그렇게 장난질을 쳤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력의 존재를 알아야 되고, 이 세력의 존재를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기는 것도 아니죠, 그냥 아래서 사세요. 제발 좀 아래서 사세요. 그냥 일봉상에서 아래서 사는 게 다가 아니고, 이 일봉의 전체적 흐름으로 봤을 때, 이 전체적 차트를 좁게 해서 일봉상 봤을 때 가장 저점이라고 할 만한 부분에서 사라고요. 이럴 때 사면 베스트겠죠. 하지만 이럴 땐 못 사요. 그럼 이럴 땐 적어도 사야 된다고요. 그러면 가격이 나오잖아요.
보통 600원 미만에서 사면 안정적이라는 시나리오가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이미 여러분들은 비싼 가격에 산다고요. 이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주식의 진짜 가치예요. 주가라는 게 뭐예요? 주식의 가치죠. 결국은 세력이 하는 짓이 뭐냐면은 이 주가에 원래 정해져 있는 가격을 마음대로 펌핑을 시켜요. 그럼 개미들이 미친 듯이 쫓아가죠. 야, 이거 대박이다.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다시 돌아오죠? 이렇게 빨리 올라갔다 빨리 내려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제가 뭐라고 했죠? 급전을 빌렸다고 생각하면 돼요. 급전을 빌리는 게 뭐죠? 바로 시비예요. 시비를 쓰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빨리 주가를 튕겨서 수익을 보고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고요. 아니면 기간을 정해놔가지고 내가 1년 안에 이거를 수익 얼마를 해서 만들어서 갚겠습니다. 이런 걸 약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채라고 하잖아요. 전환사채. 사채가 얼마나 무섭나요? 그쵸?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깨달았다면은 이제는 이 쌍방울을 통해서 내가 아파하고 손절했기 때문에 속상해할 게 아니고, 그리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고 해가지고 앞으로 무조건 올라갈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떨어질 수도 있다. 이 양방향을 항상 생각하라고요. 분명히 제가 2000 시나리오를 말할 때조차도 뭐라 했냐면, 올라가는 흐름에서 이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매물대의 저항을 받거나 아래로 떨어지는 흐름이 되면 빨리 팔고 빠지라고 했어요. 그쵸? 그리고 다음 기회를 노리라 했는데 그 말을 안 들어요. 왜? 이미 제 말이 귀에 안 들어와요. 아, 어쩌면 내가 더 먹을 수 있는데, 그냥 저거는 걱정하는 노파심이 하는 말이야. 주식쟁이가 신도 아닌데 제 말이 어떻게 다 맞아? 그냥 나는 못 먹어도 고지. 고스톱 해보셨죠? 고스톱 해보시면 알겠지만 나는 못 먹어도 고야 하면서 원고, 투고, 쓰리고, 포고하다 어떻게 돼요? 결국은 당할 때가 많죠. 물론 초고수는 이거를 뭐 5고까지 가가지고 난리가 나서 이긴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의 확률적으로 봤을 때 원고, 투고에서 멈춰야 되는데 탐욕은 끝이 없어요. 그걸 조장하는 게 바로 세력이고, 세력은 차트를 이쁘게 만들고 뉴스와 정보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주 현혹시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거예요. 계속 열받아하고 분해해야 돼요. 정말 계속 앞으로도 이렇게 당하고 그냥 이런 건 어쩔 수 없었다고 그냥 자부하고 넘어갈 건가요? 그렇게 자의한다고 해서 내 마음의 상처가 위로가 되나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도 옛날에 상패까지 당해봤기 때문에 잘 알지만, 상패 당할 때조차도 내가 마음을 올바르게 먹고 거기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분석하면 방법이 온다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공포의 물타기 하지 마세요. 공포의 물타기를 하면 단점이 뭐냐면, 많이 내려가서 평단가가 낮춰지는 효과가 일시적인 감정으로만 느껴지지 얼마 안 내려가요. 얼마 안 내려가고 오히려 안 좋은 게 수량이 늘어나가지고 나중에 무리를 탈 때 제가 10배를 타야 된다 하잖아요. 그럼 결국 10배를 못 타게 돼요. 가장 저점에서. 왜? 막대한 자금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주식을 살 때 내 흐름이 만약 깨져서 이미 물려있다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회복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차라리 현금을 모아서 다른 흐름이 좋은 주식으로 차라리 익절을 통해서 이 손해를 빨리 메꾸세요. 그리고 이 주식을 복수하고 싶으면 이 주식이 아래로 내려갔죠. 저점으로 아래로 내려갔죠. 그때 사세요. 그러면 되는데 왜 끝까지 고집 부려가지고 고점에서 물을 타면서 내려가요? 그럼 돈만 막대하게 들어요. 동전주라고 해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다고요. 왜냐면 수량이 계속 10배가 추가돼야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양이 많아요. 10개를 샀는데 나중에 내가 밑바닥을 봤을 때 섞으면은 100개만 넣으면 되거든요. 그쵸? 그럼 총 110개죠. 근데 내가 처음에 100개를 샀어. 그럼 1000개죠. 그럼 1100개죠. 1000개예요. 그럼 몇 개예요? 10,000개예요. 이미 11,000개. 그럼 10,000개 샀으면 어떻게 돼요? 10만 개 사야 된다고요. 그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분명히 계속 떨어지니까 너무 무서울 거예요. 그쵸? 그거 당연한 거예요. 지금 거의 모든 주식이 다 떨어져요. 왜 떨어질까? 그냥 보세요. 코스피 지수 보세요. 어때요? 계단이죠? 무슨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계단이 계속 있어. 그쵸? 하락장으로 가는 계단이 완성돼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되죠. 코스닥 보실래요?
계속 이래 내려가죠. 안 된다고요. 그래서 테마주도 어떻게 하죠? 올라갔다 내려간다니까요. 몇 날 며칠 계속 올라가는 거 했다가 결국은 내려가야 되는 게, 지수가 계속 내려가니까 거의 모든 종목이 다 내려가는 거예요. 하루 정도는 지수의 흐름을 깨는 종목이 나오겠죠. 근데 그게 몇 날 며칠 몇 주 동안 반복될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쵸? 지금은 여러분들 신저가가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이 신저가가 나오면서 수많은 종목이 망가지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종목이 다시 출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쌍방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는 수많은 종목이 다라고요. 다 똑같아요. 거기서 거기에요. 그 와중에 무슨 세력이 지켜주고 뉴스가 좋은 호재가 나오면 지금은 올라가요. 하지만 올라가다가 또 그 흐름이 언제 꺾일지 몰라요. 언제 꺾일까요? 주로 개미가 많이 사면. 이 진리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장이 엄청나게 좋을 때 얼마나 많이 주식을 샀습니까? 그 주식들이 지금 어때요? 여러분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죠. 왜 그럴까? 개미들이 많이 사니까 세력 입장에서 매물대가 별로 없으면 어떻게 할까? 뺏기 위해서 뒤 흔드는 겁니다. 세력인 매물대가 아무리 없다고 해도 개인보다 약하겠습니까? 개인보다는 강해요. 그쵸? 그러니까 뒤 흔들어요. 모든 주식의 이런 차트를 보세요. 매물대가 얼마나 이렇게 많이 있는지. 이 매물대가 다 개미일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럼 세력 거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쵸? 세력이 곳곳에 다양한 가격에 분포해 있어요. 다양한 가격에 분포해 있으면서 난 여기서 던진다? 그럼 여기서 받아주는 거예요. 그랬다가 개미가 다 털어. 그럼 나는 이제 다시 살게. 상한가로. 그러면 막 사는 거예요. 시장가로. 그쵸? 그럼 마구 올라가겠죠. 이 짓을 서로 하면서 받아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세력이 아니라 가족이라 생각해요. 부부라 생각해요. 여기가 남편이고 여기가 부인, 아니면 여기가 부인이고 여기가 남편, 뭐 자식이 여기 있다 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교환한다니까요.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 개미만 고통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차트가 그려지는 거예요. 왜 이런 게 가능할까? 그냥 무조건 차트만 그리는 게 아니라 정보에 일단 능해요. 정보에 능해서 호재거리를 우리보다 더 빨리 알아요. 이 회사 어떻게 되는지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왜? 돈을 주고 그 정보를 구하겠죠. 당연히. 그쵸? 어쨌든 정말 답답합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여러분들 생각은 정말 고통스러울 거예요. 잘 될 수 있나 보다는 99.9%가 야 이제 망했다. 이 주식은 빨리 내일 아침 되자마자 던져야 된다. 아마 내일 거의 다 던지겠죠. 그쵸? 개미들이 거의 다 던지고, 그 와중에 깜빡해서 안 판 사람들은 나중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쵸?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제가 누차 말하지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망할 수도 있고 안 망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리고 주식이 상승하다가도 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내려간다고 주식이 망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튼 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쌍방울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많은 세력들을 만날 주식들에 다 적용하세요. 그걸 위해서 제가 쌍방울을 분석해 드리는 거지, 쌍방울만 좋아해서 분석해 드리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제 구독자님들 중에서 쌍방울을 유독 많이 산 분들이 많아요. 제가 예전에 영상을 이제 초반에 올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유입이 돼서 쌍방울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신 것도 있겠지만, 쌍방울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많다고요. 기본적으로 그분들에게 전 도움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 그분들 뿐만 아니라 이런 수많은 종목들에 물려있는 분들이 다 비슷한 공통점으로 물려있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려면 이 한 종목을 제대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무슨 재무제표, 무슨 기술 정보 이런 거는 그냥 기본이고요. 그건 당연히 알아야 돼요. 그건 당연히 알아야 되는 내용인데, 그게 그런 당연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엄청난 영향력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그때 바뀐다고요. 하지만 이 차트의 움직임은 그때그때 바뀐다고 해도 내가 그 흐름이 왜 이렇게 되는지 알게 되면 너무나도 좋다고요. 그냥 다시 한번 복습하세요. 제 얘기를. 여기서 보시면 지금 수없이 많았던 거에 지금 241선 있죠.
이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은 거의 다 수익을 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쵸? 보이시죠? 오랜 기간 기다리던 뭘 하던 간에 수익을 냈지만 고점에 있었던 사람들은 거의 수익 내기가 쉽지 않았다고요. 그럼 이치는 간단하잖아요. 제발 241선 아래에서 사시라니까요. 이미 뚫었을 때 사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묻지 마시고요. 그냥 아래에서 사세요. 아래에서. 왜 아래에서 안 사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만 마음 아파하면 좋겠어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방송하고 열심히 할 거기 때문에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건 저랑 지금 함께하는 이 초창기 멤버들이 다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저도 더 보람이 있죠. 그쵸? 그런 겁니다. 자,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항상 주식은 뭐다?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하세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얘기가 나와도 그 좋은 얘기 속에서도 흐름이 끊어져 가지고 떨어진다 싶으면 그냥 그것만 먹고 나오세요. 저렴한 표현으로 말할게요. 그냥 그 정도만 먹고 나오세요. 제발. 너무 과식하려 하지 마시고 폭식하려 하지 말고 그것만 먹고 나와서 또 기회를 또 노리면 또 나와요. 근데 그 기회를 그냥 계속 이래 참아놨다 더 많이 수익을 깔고 뭐 수익을 본다 이런 얘기 많이 있죠. 그런 거 너무 하지 마요. 그런 걸 모든 거에 적용하다가 물리는 거예요. 괜히 물리는 게 아니에요. 장기 투자, 존버. 잘못하면 존버가 계속 존버가 돼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이고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서 빨리 스터디를 해서 여러분들을 정말 이런 부분부터 확실히 잡아드리고 싶어요. 그게 자신이 없으면은요, 자꾸 수익 만회한다고 이것저것 자꾸 정보 또 보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가만히 현금 보유하고 기다리세요. 어차피 곧 저 1000명 돌파합니다. 돌파하고 나면 스터디 클럽 할 겁니다. 진행하면서 정말 제대로 이런 걸 공부해 보자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신법이에요. 신법. 여러분들이 결국 제가 말했잖아요. 신법에 다 무너지시는 거예요. 결국 이 롱바디 운봉 하나에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 확실하게 느낄 수 있네요. 롱바디 운봉 하나, 악재 하나면 여러분들의 그 굳은 신념, 의지 다 깨집니다. 너무나도 허망한 거죠. 그러니까 제발 제 얘기 좀 들으세요. 아셨죠? 진짜 도시락 싸가지고 말리고 싶어요. 항상 뭐 이거 들어가야 되나 뭐야 하나 하고 묻지 마세요. 그냥 물어도 소용없는 게 이미 그때 들어가고 싶어서 여러분들은 묻기 때문에 제가 된다 안 된다 어떻게 얘기해도 여러분만의 기준으로 또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그걸 뿌리 뽑으려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정말 혼쭐이 나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제대로. 물론 혼쭐이 나란 얘기는 아니고 좀 반등해서 좋아지길 바래요. 지금도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제가 옛날에 할머니 손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렇다고 뭐 할머니가 키워줬다 이런 게 아니라 어릴 때 할머니가 좀 돌봐준 거예요. 엄마 아빠가 맞벌이를 했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에 대한 정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얘기 카톡으로 보면 제 속이 뒤집어집니다. 진짜 제가 제 돈 잃은 기분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제발 좀 탐욕에 사지 말고 좀 공포에 팔지 마세요. 이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 말대로 안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래서 제가 말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자, 너무 말이 많았습니다. 주무세요.